이번 4월 강사평가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이 뭐 학교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다 보니까 내신 학교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했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기출문제를 많이 출제했고요. 그럼 먼저 뭐 다들 뭐 전체적으로 근데 굉장히 수학과분들 선생님들 너무 다 전체적으로 너무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강창랑 선생님 그때 저 1번 중2 문제 하셨죠? 저거 그러니까 1단원과 2단원 내용, 뭐 그 유리수 순환소수 단원과 그리고 지수법칙 단원, 그 두 단원의 그 개념이 약간 결합된 문제였죠. 저것도 내신 기출 문제인데 뭐 굉장히 잘 해결을 해주셨고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약간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때 푸실 때 일단 가족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n이 72와 60의 최대 공약수인 12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도출을 하시고, 그걸로부터 이제 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n과 a, b 순서쌍들을 다 경우를 다 구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나조건, 다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지금 찾아주셨잖아요. 근데 가조건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n이 12의 약수라는 거랑, 그리고 a는 n분의 72, b는 n분의 6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나 다조건에 a, b 자리에 n분의 70이랑 n분의 60을 대입을 하면 이제 나에서 n은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다에서 n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2의 약수면서 6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니까 n은 3이다 바로 나오죠. n 3 나오면 이제 a, b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지 않고도 약간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점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뭐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수학과 김성희 선생님 1번, 2번 다 하셨죠? 2번 문제 먼저 하셨었는데 근데 2번 문제, 저 중3 문제 약간 뭐 무리수의 정수분, 소수분 관련된 문제인데,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딱 처음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딱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사실 저게 범위 잡아서 x를 구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저런 문제 안 풀어본 애들은. 그걸 어려워하는데 그걸 딱 찍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다만 한 가지 약간 덧붙이자면은, 그때 이런 문제 요즘 잘 안 나온다고 출제를 1.5라고 하셨는데, 저 문제 작년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신목중학교. 그래서 출제율이 1.5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번 문제, 중2 수학 문제도 하셨죠? 1번 문제 좀 올려주시겠어요? 1번 문제. 1번 문제도 아까 강창남 팀장님 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 문제도 역시 내신 기출 문제고, 그리고 저 문제도 이제 1단원하고 2단원 내용이 합쳐져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A, B, C를 구하는 부분까지가 지수법칙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저 X값 될 수 있는 것의 개수 세는 부분이 이제 1단원 내용인데, 약간 문제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 뒤에서는 경우의 수도 세워야 돼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문제 두 부분을 정확히 나눠서 잘 설명해 주셔서 역시 이 문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2번이나 1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문제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강의실에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수업을 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진 선생님 해주셨죠? 1번 문제,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네, 저런 원가 전가 관련된 문제는 뭐 1차 부등식 활용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단골로 나오는, 아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저 문제도 역시 내신 기출 문제고요. 뭐 굉장히 뭐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약간 좀 자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은 점? 아니, 굉장히 풀이도 좋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약간 자신있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수학 외적으로 약간 그런 점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밑에 박봉혁 선생님께서도 그 두 문제를 다 하셨죠? 1번 중3 문제부터 하셨는데 약간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약간 교실이라면 학생이 될 텐데, 그 청중과 약간 좀 더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봉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뭐 강사평가 하시는 거 봐오면은 뭐 수학 실력이나 뭐 문제 푸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 좋으신데, 약간 좀 전달? 소통 이런 쪽을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1번 문제는 풀이 과정을 조금 얘기하자면, 저 xn과 yn을 몇 개 구해보면 약간
몇 개 이후로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Y1도 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Y2도 구해 주셨는데 Y2 구하는 과정에서 그 Y1 구하는 거랑 사실 거의 똑같은 형태거든요. 루트 18이 문제, 루트 18의 정수분, 소수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Y1 구할 때 그거를 좀 그냥 써주시면 Y2 뭐 두 번째 소수분 구하는 거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문제 읽으시고 설명하실 때 저 소수 부분을 자꾸 소수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발음이 저게 소수 부분이 아닙니다. 저 소수 부분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아까 김혜민 선생님 강평하시는 거 보고 사이시온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수학에 소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뭐 0.7, 1.3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7, 11, 17 뭐 또 이렇게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둘은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얘는 데시멀, 얘는 프라임. 근데 혹시 이 두 소수 발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이게 동음이의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동음이의어가 아닙니다. 동음이 아니에요. 이거 발음이 다릅니다. 얘는요 발음이 그냥 소수고요. 얘가 된소리가 돼요. 얘는 발음이 소수입니다. 이 소수는. 그래서 이게 사실 발음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뭐 이런 것 좀 정확히 약간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 뭐 이거 발음 똑같이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뭐 좀 설명도 되고, 그리고 네 얘는 사실 약간 사이시오 들어가는 것처럼 얘는 된소리가 되거든요. 사이시오 표기 안 들어가는 얘기는 여기 표기에 사이시오이 안 들어가는 건 아까 김인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한자와 한자로 된 합성어에는 사이시오를 6개 예외 말고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는. 근데 얘들 이거 발음 다르다는 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서 이거 정확히 발음 구별해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EBS에서 강의하시는 EBS 선생님들이 이거 구별해서 발음하셔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이거 약간 좀 발음 좀 정확히 구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들으면서 제가 박범 선생님 강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한글 맞춤법 규정에 사이시옷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고, 그리고 2번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하셨죠? 2번 문제는 이거 고1 이거 작년 강서구 기출 문제거든요. 뭐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뭐 잘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지적이 나온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해결을 하시는데 약간 좀 역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느낌? 저걸 보고 학생들이 뭐 좀 잘 따라 풀 수 있을까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 잘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 문제는 저 조건, 특히 나 조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해석해 주실 때 잘 해주셨는데, 약간 저 방정식 GK는 0의 실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뭐 3이다 뭐 저렇게 되는 거에서 저 마이너스 4 근이라는 것부터 제가 마이너스 4,2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2 지나는 그 y는 이 직선 딱 긋고 시작하면 그걸로부터 그냥 딱 보이거든요. 저게 어떤 함수가 돼야 되는지,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준우 선생님, 이제 박준호 선생님도 두 문제를 다 하셨었죠. 1번 문제, 중3 문제, 뭐 약간 저 거듭 제곱하면서 규칙성 찾아서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쟤는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더 저런 문제 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A를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A분의 1은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 게 A 8제곱의 정수 부분인데, 이러면 이제 A가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1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양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곱셈 공식 활용하면은 A 8제곱 더하기 A 8제곱 분의 1, 이거 뭐 계산 몇 번 하면 나오잖아요. 곱셈 공식 활용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죠? 1154. 네, 1154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에서 1 사이 수기 때문에 A 8제곱분의 1도 얘도 0에서 1 사이 수거든요. 그럼 얘의 정수분은 115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박준 선생님께서 그 거듭제곱 과정에서 관찰해서 해주신 것도 좋았어요. 잘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저 문제도 내신 기출 문제죠. 2021학년도 강서구 지금 중간고사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핵심 포인트 정확히 잡아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풀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역시 그때 좀 지적이 나왔던 것들처럼 좀 학생과의 소통? 약간 좀 학생들을 좀 이해시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박준호 선생님
강사평가 지금 뭐 지난달이나 이번에는 하시는 거 보니까 박준호 선생님께서는 약간 교실에서 뭐 문제를 모르거나 문제를 못 풀어서 곤란해지실 그럴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학생과의 뭐 소통이나 이런 쪽만 좀 더 보강을 해주시면 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문 선생님 그때 2번 문제 하셨죠? 네. 뭐 무리수, 뭐 개수 관련된 문제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런 문제는 잘 나오죠. 약간 저거와 유사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을 짚어주신 점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풀다 NX 그냥 정수분인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거 뭐 N16은 그냥 4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별 생각 없이 풀면은. 근데 그렇게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뭐 지적해 주신 부분 다 너무 좋았습니다. 뭐 문제도 물론 뭐 잘 해결을 해 주셨고요. 그럼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